푸옹리는 단민회사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지만 걱정도 섞여 있었다. 오늘이 그녀가 꿈에서만 그리던 환경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첫날이었다. 그러나 린에게는 가난한 언덕에서부터 올라가야 할 높은 산과 같았다. 푸옹리는 중요한 회의와 행사를 지원하는 번역실에 배정되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경멸하듯 웃었다. 린은 낡은 셔츠를 고쳐 입으며 어수선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푸옹린 씨, 맞죠? 그녀는 예리하지만 경멸하는 눈빛을 가진 홍반 실장이었다. 여기가 당신 책상이에요. 내가 잔소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린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단민과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온 대만 집그룹의 톤방 회장과의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이것은 기회였지만 그녀의 첫 번째 도전이기도 했다. 회의실에서 밝은 흰색 조명이 톤방의 권위 있는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당신이 통역사라고? 밭에서 막 나온 것 같은데. 린은 모욕감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경청했고 회의실에 있는 경영진들에게 통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 용어가 나오자 린은 갑자기 당황했다. 그녀가 통역을 마치기도 전에 톤방에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렇게 무식해? 시골로 돌아가서 소나 키워. 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무겁고 경멸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꽉 쥐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아무리 많은 경멸을 받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린은 무거운 마음으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작은 불꽃이 반짝였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단민회사 사무실은 평소보다 활기찼다. 오늘은 일본에서 온 중요한 파트너들을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여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모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어젯밤 내내 준비한 영어와 일본어 문서를 주의 깊게 다시 읽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지며 홍반의 등장을 알렸다. 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두꺼운 문서 뭉치가 책상에 던져졌다. 이건 새로운 문서예요. 개회식에서 일본어로 연설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준비하세요. 우리 번역실 망신시키지 마세요. 린은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고 몇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린은 문서를 번역하고 사전을 찾고 주에 깊게 메모하면서 작업에 몰두했다. 시계가 오후 10시를 가리키자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린은 셔츠를 고쳐 입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베트남어와 일본어로 된 환영 현수막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고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린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반 옆에 앉도록 배정되었다. 톤방이 들어서자 그의 존재는 즉시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약간의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린을 지나치면서 그는 그녀를 힐끗 보았고 의미심장하게 비웃었다. 오늘은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린은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일본 파트너 중 한 명이 문서의 기술 용어에 대해 직접 질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홍반은
린의 팔을 가볍게 밀며 대답하라고 신호했다. 린은 일어섰고 질문을 베트남어로 통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반쯤했을 때 톤방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못하겠으면 그만둬. 내가 말하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적이었다. 강당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린은 고개를 숙였고 가슴이 바늘로 찔린 듯 아팠다. 모두가 톤방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을 때 린은 일본 파트너가 방금 제시한 문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그녀는 문서를 들고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확고했다. 신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분명했다. 이 문서에서 기술 사양 부분에 작은 오류가 있습니다. 측정 단위를 조정하면 결과가 국제 표준과 더 잘 일치할 것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다. 일본 파트너는 문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톤방의 눈은 어두워졌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린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을 지우려는 듯 재빨리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렸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린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린은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서를 손에 들고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하노이의 아침은 쌀쌀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얇은 안개를 실어나르며 차가운 기운을 더했다. 푸엉리는 재킷을 고쳐 입고 단민 회사 사무실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오늘 업무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긴박했다. 내부 메일함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상하이로 중요한 프로젝트 협상을 위해 출장을 가는 직원 명단이었다. 푸엉리는 자신의 이름을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출장에 자신이 선택될 줄은 몰랐다.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톤방이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평소와 같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린을 차갑게 힐끗 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명령하는 어조로 말했다. 푸옹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 질문하거나 반대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솟구쳤다. 이것은 그녀에게 배움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큰 도전이기도 했다.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톤방은 2등석에 앉아 편안하게 좌석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반면 린은 일반석에 배정되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지만 무시당하는 기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복잡한 기술 용어는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지만 마음속의 결의는 그녀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 도착 후 일행은 상하이 최고의 고급 호텔로 바로 안내되었다. 톤방은 말이 많지 않았고 그들이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린에게 두꺼운 문서 뭉치를 던졌다. 이것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당신은 그냥 구석에 서서 조용히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린은 문서를 받았고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상처가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숨겼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넓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긴 회의 테이블과 최신 LED 스크린이 있었다. 중국, 일본 파트너들과 일부 유럽 대표들이 참석했다. 분위기는 전문적이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톤방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린은 영어, 일본어로 매끄럽게 통역했으며 실수 없이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측 대표의 갑작스러운 질문은 회의실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들은 단민 측이 제시한 계획의 일부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톤방은 당황했고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린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작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톤방은 린을 힐끗 보았고 그의 눈은 마치 비난하는 듯했다. 이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는 영어로 말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린은 손을 꽉 쥐었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문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린은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톤방은 눈을 부릅떴지만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사양 부부는 우리가 새로운 예측 모델에 따라 운영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조정하면 결과가 실제와 더 잘 일치할 것입니다. 부록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 중 한 명이 문서를 다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누그러졌고 사람들은 토론을 계속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톤방은 차 뒷좌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푸엉리는 앞좌석에 앉아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롱이 가득했다. 당신이 구세주라도 된 줄 아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리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푸엉리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상하이의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일본 대표의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푸엉리는 상하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무거운 마음으로 하노이에 도착했다. 톤방의 조롱과 경멸적인 태도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가 회사 복도를 지나갈 때 동료들의 호기심 섞인 경멸적인 시선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오후에 푸엉린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우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린 씨. 저는 비정부기구 푸른 제비의 대표인 홍안입니다. 우리는 지난 출장에서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와 이야기할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푸엉리는 이 전화를 받게 될 줄 몰랐기에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영광입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푸엉리는 푸른 제비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은 단순했지만 아늑했고 단민 회사의 냉담한 화려함과는 달랐다. 단호하지만 친절한 태도를 지닌 중년 여성 홍안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린 씨. 앉으세요. 홍안이 말했고 그녀의 눈은 탐색적이었지만 경멸하는 기색은 없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푸엉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꺼냈다. 우리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취약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기술에 대한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역 능력이 있고 기술에 대한 기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푸엉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줄 몰랐다. 제가 이렇게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홍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을 탐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푸엉리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민에서의 억압과 경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포기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늦은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임대 아파트 창가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그녀의 마음은 안전과 새로운 기회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고 홍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홍아는 격려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주에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단민에서의 마지막 날, 푸엉리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다. 그녀는 사직하기 위해 톤방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죠? 그는 무관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직하고 싶습니다. 톤방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차가운 눈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직,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신의 수준으로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푸엉 리는 미소를 지었고 침착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당신은 저를 경멸할 수 있지만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길을 스스로 찾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톤방은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고 마치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다시 업무에 몰두했다. 푸엉리는 사무실을 나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이었다. 톤방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푸엉리는 하노이에 붐비는 거리를 걸었다. 반짝이는 불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푸엉리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푸른 제비 조직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새로운 동료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단민 회사의 차갑고 경쟁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였다. 환영합니다, 푸엉린 씨. 저는 민하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당신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책임자인 홍안이 구석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린 씨, 당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취약 여성을 위한 기술 워크숍에서 통역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푸른 제비에서의 첫 며칠은 결코 쉽지 않았다. 푸엉리는 자신이 깊이 접해본 적 없는 기술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전문 문서를 읽고 번역해야 했다. 그녀는 종종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각 용어와 개념을 꼼꼼히 연구했다. 때때로 그녀의 눈은 피로로 흐릿해졌지만 도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점심시간에 모두가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때 리는 종종 구석에 조용히 앉아 샌드위치를 급히 먹으면서 문서를 읽었다. 일부 동료들은 처음에 그녀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워크숍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며 연사들의 연설을 번역할 준비를 했다. 그녀 앞에는 농촌 지역에서 온 수십 명의 여성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푸엉리는 자신이 단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을 위해서도 일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워크숍이 시작되자 리는 각 연사를 따라다니며 복잡한 지식은 그녀에 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고 수강생들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 가끔 그녀는 방 한구석에 서 있는 홍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한 나이든 여성 1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작은 사업을 돕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리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제공하는 진정한 가치를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리는 새로운 수강생 그룹을 위한 소규모 교육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는데 그녀는 통역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다. 일부 수강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에 어려움을 느꼈고 리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 린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한 수강생이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 단계씩 해나갈 거예요. 리는 안심시키고 각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했다. 그녀는 인내심과 경청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점차 수강생들은 지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서로 기쁘게 공유했고 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교육은 웃음과 박수 소리와 함께 끝났다. 한 젊은 수강생이 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린은 책상에 앉아 그날의 메모를 다시 보았다. 경멸받던 소녀에서 이제 그녀는 취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도시 반대편에서 톤방은 사무실에 앉아 빨간색으로 가득 찬 재무 보고서의 숫자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대만 칩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린이 자신을 경멸했던 사람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희망과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만 칩그룹 본사에서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만 칩그룹 인적 자원 스캔들에 직면하다. 또는 톤방 회장, 권력 남용, 직원들 목소리 높여와 같은 헤드라인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칼날과 같았다. 방 회장님, 미국과 일본의 주요 파트너들이 방금 계약을 취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주들도 해명을 요구하는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톤방은 대답하지 않고 주먹만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경력 내내 그는 자신의 리더십 능력과 장기적인 비전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 직원들의 비난, 그룹 공장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유출된 이미지, 이 모든 것이 그를 권위 있는 사업가에서 대중의 경멸을 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기술 및 직업 훈련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푸엉리는 무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푸른 제비 조직에서 연사로 지명되어 디지털 시대에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린이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믿음과 결의로 빛났다. 제 여정에서 저는 지식과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멸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게 울려 퍼지며 청중의 주의를 끌었다. 리는 푸른 제비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 농촌 여성들의 이야기, 조직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린의 연설은 생중계되었고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다. 그녀의 진심 어리고 감동적인 말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톤방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다. 그의 눈은 마치 린의 말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했다. 대만 칩 그룹 회의실에서 주요 주주들은 톤방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차갑고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회장,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리더십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당신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주요 주주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해결책. 톤방은 쓴웃음을 지었고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했다. 당신들은 내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톤방의 말은 경종과 같았지만 동시에 쓰라린 실패의 인정이었다. 그날 밤 톤방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한때 그의 자랑이었던 상장과 트로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푸엉린과 같은 직원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가 내뱉었던 신랄한 조롱. 이제 그는 전 세계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대 위에 푸엉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자신감.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소녀가 그런 위치에 서서 전 세계가 경청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톤방은 힘없는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푸엉린을 찾아가는 것. 그는 그룹을 구하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경멸했던 바로 그 소녀였다. 하노이의 아침은 초겨울 햇살 속에 눈부셨다. 차가운 공기에는 푸른 제비 기술훈련센터의 중요한 날의 활기가 가득했다. 정문 위에 걸린 기술훈련센터 개관식이라는 큰 현수막은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했다. 푸엉리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분주한 광경 앞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정문으로 나가 각 손님을 맞이했다. 그들 중에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린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낯설지만 기대에 찬 눈빛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지 센터의 큰 행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기 때문이다. 고급 승용차가 센터 정문 앞에 멈춰 섰고 모든 사람이 뒤돌아보았다. 차에서 톤방이 내렸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과 냉담함이 없었다. 그의 눈은 침울했고 행사의 활기찬 분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침착함을 찾으려는 듯했다. 푸엉리는 그에게 다가가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톤방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어조로 말했다. 톤방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후회가 스쳤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룬 것을 둘러보고 더 알고 싶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듯 했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행사는 감동적인 연설로 시작되었다. 린은 무대 위에 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센터의 여정, 그들이 극복한 어려움, 그리고 달성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사회에서 잊혔던 센터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강당 전체를 감동시켰다. 저는 한때 목소리가 없었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저는 사람의 가치가 지위나 출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린은 말했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강당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다. 톤방은 앞줄에 앉아 조용히 경청했다. 그는 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존경심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행사 후 린은 톤방을 센터 곳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수강생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실을 지나갔다. 중년 여성들은 재봉틀에 열중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모두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산했다. 이곳은 우리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그들이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갖도록 돕는 곳입니다. 린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며 그들은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톤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그의 눈은 수강생들의 밝은 얼굴에 머물렀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입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없는 주부였지만 이 센터 덕분에 재봉 기술을 배워서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톤방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작은 일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센터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리는 톤방 앞에 문서 뭉치를 놓았다. 이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회사 구조 조정 계획입니다. 저는 당신이 관점을 바꾸고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면 당신의 그룹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톤방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린이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린의 말은 톤방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동시에 각성의 말이기도 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무대 위에 서 있는 린의 모습으로 끝났고 그녀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경멸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강당 뒤편에서 톤방은 조용히 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 덕분에 가장 어두운 날에 빛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대만 칩그룹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재생의 여정의 시작이었다.